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급소를 공격하면서 전쟁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이 전혀 없는 우크라이나가 해상전을 압도하면서 이 러시아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크림반도 고립 전략을 쓰고 있는 지금 전쟁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간으로 7일 모든 시선이 우크라이나의 지상전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얻을 수 있는 더 큰 전략적 이득은 재래식 해군도 없는 상황에서 해상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하루 60만 배럴을 수출하는 러시아의 주요 흑해 석유 항구인 노보로시스크 인근에서 이틀 동안에 러시아의 주요 선박 2척이 해상 공격 드론에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은 러시아의 해상 취약성과 모스크바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모두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트 연료 화물을 싣고 크림반도 연안의 페오도시아로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시고에 대한 공격은 이 러시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 이는 자칫 러시아의 해상 수출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시고가 피격되기 몇 시간 전에 우크라이나 국가수로청은 타만에서 소치에 이르는 러시아 흑해연합 전체가 이제 모든 선박의 전쟁 위험 지역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흑해의 러시아 종지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군용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흑해를 통과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이 이젠 언제라도 피격당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를 러시아가 마땅히 저지할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러시아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보로시스크 항이 러시아의 최대 수출 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에게서 석유 수출은 러시아 경제의 돈줄이자 생명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인도와 중국 등으로 향하는 석유 무역은 루블화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창출합니다. 바로 그 석유 수출이 흑해의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스크바는 흑해 항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강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러시아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러시아가 최근까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인 오데사를 집중 공격했고 특히 곡물 보관 창고까지 불사르는 공격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래프는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흑해 항구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노리는 것은 전선의 대전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전쟁은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이젠 러시아 영토에서 그것도 푸틴이 급소라고 여길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구를 공격한다는 것은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크림반도를 러시아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전략도 포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최근 들어서 흑해 항구에 대한 공격과 함께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교량 폭파 및 연결고리들에 대한 집중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 군이 최근 흑해에 해상 드론을 동원해서 러시아 항만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반격 작전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 그러면서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이 러시아군의 보급을 방해하고 인근 지역 대반격 작전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보관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해상 드론 등을 이용해서 흑해 주변 러시아 해군 기지라든지 주요 항만 시설들을 되풀이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폭발물을 실은 무인 보트를 통해서 흑해 주요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상륙함인 올레네고르스키 고르냐크호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상륙함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항해 정박한 전함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수리를 위해서 예인되는 장면도 확인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SW는 우크라이나군이 흑해에서 벌인 일련의 공격은 더 큰 반격 작전을 위한 의도적인 물류 수송 차단 작전일 수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수송 차단 작전은 이전까지는 육상의 군사 목표를 겨냥했지만 이제는 흑해의 해상시설로 공격 대상을 넓히려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ISW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하르키우주하고 헤르손주에서 수송 차단 작전을 통해서 반격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처럼 이제는 러시아 후방 쪽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서 차단 작전에 나서며 이 반격 작전의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SW는 이어서 올레네 고르스키 고르나크호가 원래는 러시아 북부 전단의 일원이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와 크림반도 사이를 오가면서 군인과 민간인을 실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영국군 정보부의 분석이 있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를 공격해서 다리 교통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히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계산된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은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한 같은 날 케르치 해협 남쪽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드론으로 타격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ISW는 유조선 공격은 이 러시아군의 수송에 관여된 선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고 이 유조선이 케르치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점도 러시아의 물류를 마비시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로부터 분리하려는 의도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와 크림반도를 잇는 촌가르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날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인 세르게이 악셔노프가 촌가르 다리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손상됐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수반인 블라디미르 살도도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톰쉐도 장거리 미사일이 촌가르 다리를 공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촌가르 다리는 헤르손주 남부의 촌가르 반도하고 크림반도 북부의 장코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인데요. 이번 공격 후에 복구 작업을 위해서 잠정 폐쇄가 됐습니다. 살도는 또 이 헤르손주의 헤니체스크 마을과 크림반도 동북쪽 해안을 잇는 작은 다리도 포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민간인이 다쳤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교량의 통제 여부는 확인되지를 않았습니다. 헤니체스크는 이 러시아가 점령한 이 헤르손주의 임시 행정 중심지입니다. 아울러 살도는 헤니체스크로 이어지는 가스관이 다리와 함께 손상돼서 2만여 명이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흑해 공격과 관련해 가지고 뉴스위크는 우크라이나의 해군 드론이 흑해 해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번 공격에 앞장선 드론이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공격에 따라서 그동안 흑해를 완전히 장악해왔던 러시아는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해군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러시아의 진짜 고민은 우크라이나의 이런 공격에 마땅히 대응할 방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함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해상 드론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크림반도가 무너지면 푸틴 정권도 붕괴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게릴라성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